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상켜버림경의 전반부, 전반부라 하지만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독성했더니 이제 6시 38분 되었습니다. 상켜버림경 워낙 긴 경인데,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그 성질의 측면으로 오온을 정의하고 있죠. 사실 오온을 정의한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요. 독성집에서 100개의 경을 발췌해서 편집하면서 그 중에 제4장이 분석, 용어정의 이렇게 됩니다. 분석, 용어정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도 접근해보지 못한, 물론 과거에 6 부처님이 계십니다만은 사실이 끊어져 있는,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그 기간 가운데에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반이라는 거기로 접근하는, 이제 이런 일이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이제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나와 같은 이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켜서 법을 설하기를 45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깨달음의 경지, 열반이라는 이 경지가 세상의 사람들이 접근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지인데, 이제 그 경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전달받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경지를 전달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언어, 말로써 해야 하거든요. 아직까지 인간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깨달음의 경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자리로 이끄는 이런 길을,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해석에 의해서 설명되는 삶의 이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전달의 도구가 아직까지 그 경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수단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우들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상황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의 사유를 통해서 법을 설명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들의 언어가 담지 못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그 깨달음의 눈으로 해석한 삶의 이야기, 이 모든 아직 인간들의 언어 속에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인간들의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해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모르니까 처음 경험하는 그 어려운 경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자기들의 언어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자기들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부처님이 법을 설하셔도 자기들의 언어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또 과정을 삶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 라는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들, 이 중요한 교리를 구성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위방가라는 말,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위방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 인간들의 언어로 법이 설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대들이 세간에 있는 어떤 의미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내가 정의해 주는 대로 받아들여라. 요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나는 오치온이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그 오온의 무더기에 대한 집착,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이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오온, 오치온이라고, 오치온이라는 존재 상태로 자기화되어 가지고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이라는 이 경지, 완전한 고멸의 이 경지, 이 고멸에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 고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라고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과정에서 그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누구의 문제인가? 아니, 나의 문제. 내가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된 무더기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그런 일체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삶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팔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열반이라는 이 완성의 경지로 이끌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거요 라고 안다라고 하면 그런 알므로 이런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릴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정확함 위에서
나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고, 그랬을 때 나에 대한 오해가 없을 때 나의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연기라는 그 조건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연기로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이 설명될 때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고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길이 설명되고, 그 길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이 열반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오온이라고 하는 이 집착된 상태에서 집착이 해소돼서 실현되는 그 완성의 자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에서는 뭐니 해도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색수상행식 오온,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그냥 세간의 용어로 색은 이런 거고 수는 이런 거고 식은 이런 거고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삶을 정확히 볼 수 없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완전한 행복의 경지로 이끌릴 수 없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오온이라는 이 핵심적인 교리를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색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가서라는 법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내가서라는 법에서는 내가 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 상행식 다 이런 의미다 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요렇게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것, 요거를 위반가, 분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이라는 것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데 그게 쌓여 있을 때는 또 어떤 쌓임의 양상을 보이는가? 이런 거요? 라는 성질의 측면하고 그 쌓여 있는 무더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고 구성의 측면하고, 오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질의 측면과 구성의 측면이라는 양쪽 측면으로 정의되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부처님 왜 색이라고 하는가 해서 색이라고 불리는 이유, 어떤 성질인가, 또 무엇이 색인가 라고 해서 색은 어떤 것들이 쌓여있는 무더기인가, 이렇게 양면으로 정의해주고 있죠. 이제 요렇게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깨달음 이전의 중생들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그러한 법들을 구성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12개의 그 분석에 대한 주제를 모아서 제4장에 편집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은 뭐 수행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어렵고 길고, 그래서 우리 별책 수행경전에서
입출승령경 다음에 편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11개의 분석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니카야에서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위방가수땅 분석경 이래서 아예 경 제목 자체가 용어 정의해주는 경이야. 그렇게 나타나는 경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연기에서 연기된 범 12개를 정의해주는 것도 분석경이고 8정도의 8가지 기를 정의해주는 것도 분석경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위반가수다 용어 정의하는 경 이런 경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경들은 용어 정의만을 딱 꺼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커다란 주제를 정말 커다란 주제 하나를 부처님이 설명하는데 그 커다란 주제가 설명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이 주제에 속한 이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는 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이래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 요런 방식도 있죠. 요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오늘 독송한 상켜버림경 그리고 월요일날 상켜버림경 남은 부분 독송해야 되죠. 그리고 집착의 양상경 이렇게 오온과 관련한 즉 나는 누구이냐 나를 설명하기 위한 그 커다란 주제 가운데에 나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누군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하고 가야 하는 요런 성격을 요런 형태를 보여주는 분석의 주제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커다란 주제를 딱 제시하면서 이 주제 자체를 이렇게 보아야 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요런 경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4번째 품이 위반과 와코 분석품이죠. 거기는 분석경처럼 용어를 직접 정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커다란 주제, 개념,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주제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정의하시는 이제 그런 경들 12개가 모아져 있는 마지막이니까야 14번째 품 분석품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상켜버린 경이 워낙 길어서 중간에 조금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분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하였는데 벌써 7시가 다 되었어요. 오늘은 우리 이렇게 공부 마치고 이제 가짜 니야수땅 상켜버린 경에서 오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요 주제는 이제 내일 상켜버린 경 남아있는 부분 마저 내일은 아니구나. 내일은 쉬어야지. 우리 월요일날 남아있는 만큼 독성하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온에 대한 성질의 측면에서의 정의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